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참 여러 가지 투자처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ELS로 시중자금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인기에 우리가 휘몰아쳐서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슈앤 현장 그 성격만큼 우리가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팩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부의 임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임지은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한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특별히 또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로 불렀는데요. 과연 ELS 인기가 많다는 건 그때 리포트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중 자금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 이자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이 단 1%포인트라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ELS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ELS 좋은 게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시간이 나지 않는 관계로 아직까지 ELS 가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수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 1분기 ELS 발행액이 20조 2천억 원입니다. 20조 2천억 원 딱 감이 안 오는데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2배 넘게 증가한 거죠. 네. 파생결합 사채, ELB를 포함할 경우에는 24조 1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가 원래 최대치였거든요. 그때 24조 200억 원이었는데 그걸 웃돈 셈입니다. 되게 연말에 퇴직연금용 ELB가 발행이 많이 되면서 좀 이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 1분기 발행 ELS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례적으로 크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겠네요.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원금 비보장형이 많이 발행이 됐는데요. 네. 올해 1분기에 발행된 원금 비보장형 ELS가 20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발행 금액의 85.5%를 차지하는 셈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 38%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금 보장형은 62% 감소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좀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 원금 비보장형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원금 보장형은 워낙 또 수익률을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또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투자자들 또한 이 좀 조금 더 높은 원금 비보장형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직접 출입을 하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지은 기자도 이제 준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유. 맞잖아요. 너무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십니까? 전문가라고 하려다가 이건 너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준 전문가라고 했는데 저거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ELS 상품을 어떻게 접근하기가 역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형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까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드는데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 인식에 ELS 하면 중위험 중수익, 그렇죠. 특히나 이 중위험 쪽에 굉장히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없어요. 손실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그 원금 비보장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자료 나온 그 상품을 좀 직접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ELS 상품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ELS 가입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래요? 직접 해보면 더 터지나요? 오늘 요즘 막 워낙 지수도 많이 3개씩 막 등장을 하고 기초자산이 원래 2개 정도였는데 자산이 3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데다가 다 해외 지수여가지고 사실 해외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선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ELS 상품입니다. 하향 계단식 조기 상환 ELS인데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홍콩 H 지수, 유로 스톡스 50 지수, S&P 500 이 3가지를 기초 자산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가 있고 또 유로 스톡스 있고 또 S&P 500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 벌써 3개 국가 분야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3년 만기 상품이에요. 6개월마다 이제 자동 조기 상환이 된다는 건데 이 회사 측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 조기 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 기준 가격의 87%. 이게 87%라는 거는 6개월, 12개월, 18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은 18개월 넘어가면 이제 85%로 넘어가요. 아, 최초 예. 기준 최초 기준 가격에 85% 이상일 경우에 이 수익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뭐가 85% 이상일 경우인 거예요? 이 지수요. 지수. 아, 이 지수가 지수가 85% 이상일 85% 경우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연 8.7% 수익을 제공을 한다는 건데.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조기 상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투자 기간 중에 최초 기준 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8.7% 수익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55%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8.7%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머리 터지네요. 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네. 조기 상환 평가일의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87% 이상이다. 이러면 연 8.7%인 절반인 4.35%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월에 조기 상환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반인 이 4.35%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 이때 한 가지 기초 자산이라도 이 노긴 구간, 손실 구간이라고 하는데 다음 이제 손실 구간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조기 상환 평가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기 상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다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 전에 좀 봐야 될 게 1년이 됐어요. 6개월 지나서 1년이 돼서 6개월 단위죠. 6개월 단위. 1년이 돼서 조기 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베리어 87%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 8.7% 수익을 받고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질문하신 대로 이제 3년 만기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진짜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투자율도 잘 모르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분명히 내가 투자한 상품에는 이제 그 전에 조기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근데 요즘같이 비보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손실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고 ELS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 조기 상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 만기 평가일, 3년 만기 평가일에 세 가지 기초 자산이 베리어 85%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개 모두 베리어 위에 있어요. 이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8개월을 넘어가면은 이 베리어가 85%로 내려가거든요. 87%에서 85%로 내려가는데 85%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세 개 모두 베리어 위에 있으면 연수익 8.7% 곱하기 3년 해서 총 26.1%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 개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이제 낙인을 치면 85% 이하로 떨어졌다. 손실 구간으로 가면. 그러면 세 개 자산 중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기초자산의 손실률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큰 리스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초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0%까지 떨어졌다. 기초자산이. 그러면 40%의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가장 밑에 떨어져 있는 기초자산의 손실률만큼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배리어 위에 있을 때 이제 8.7% 곱하기 3을 해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좋다라고 했다가 역시 중위험, 중수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좀 뚝 떨어지면 가장 많이 떨어진 걸 기준으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좋은 점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일각에서는 ELS에 대해서 좀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제가 뉴스 보도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인가요? 과거에는 보통 이 두 가지 지수를 가지고 그 발행을 많이 했어요. ELS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 같은 경우에 뭐 2000년도 초 이럴 때는 이 종목형 ELS를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큰 기초자산,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그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종목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변동률이 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반토막이 난 ELS들이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한번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이제 지수
지수형은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예. 이러한 이제 뭐 인식 아래 이제 지수로 그 기초자산을 구성한 ELS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발행되는 것이 해외 지수형 ELS입니다.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보면 1월, 2월에 보면 5조 원대였던 해외 지수형 ELS가 3월 들어서 8조 9,8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ELS 기초자산 중에 99%가 주가 지수고요. 두 개 기초자산을 활용한 ELS 중 53%가 유로스탁 50과 또 홍콩 H지수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예.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발행된 ELS는 유로스톡스 50지수가 3,100에서 3,300대 9조 1,000억 원 규모로 설정이 됐거든요. 혹시 지금 이 유로스톡스가 대략 어느 정도 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관심 있게 보질 않아서 잘 네,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모르십니다. 예. 지금 한 3,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또 3,700대에 설정된 ELS가 있는데 이것도 2조 6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손실 구간이 되는 녹인 가격대는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600선에서 2,100선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설마 이제 투자자들이 이 지경까지 떨어지겠느냐? 네네네.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초자산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2개, 3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자산의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11,500선에서 12,500선 뭐 요 정도에서 8,500억 원 규모가 설정이 됐고요. 예. 12,000선에서도 뭐 3조 3천억 원가량이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000선인데 녹인 가격대는 한 6,000선에서 8,000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참, 나라별로 쏠림 현상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시 좀 자금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역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두시면서 ELS 상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임지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